네, 이번 주는 큰 한파 속에 폭설도 쏟아집니다.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려오고 전북 지역엔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려 쌓일 거란 예보입니다. 자세한 한파와 대설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날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확실히 좀 추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지금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굉장히 추웠고 다만 좀 그동안 조금 덜 추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보는데 예.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가장 낮았던 기온이 영하 7.7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지금까지 겨울을 정리해 보면 북쪽에서 찬 공기 내려올 때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2, 3일 정도 다시 올라가는, 우리가 말하는 사만사온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공기의 순환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북쪽에서 영하 35도가량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찬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상층에 전리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찬 그 북서풍을 우리나라 쪽으로 불려 보내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9일 날이 올겨울 가장 피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한 영하 11도 정도. 근데 그날 낮 기온이, 해가 있는 낮 기온이 영하 한 6, 7도 정도로 낮으니까, 자, 이렇게 낮 기온이 영하 5, 6도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추위를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추위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 순대로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확실히 좀 춥고 오늘 일단 최저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오늘은 내일 아침, 이제 내일 그러니까 아침이죠. 내일 아침 최저가 한 서울 영하 한 6, 7도 정도. 6, 7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바깥 기온이 한 영하, 밤이니까 한 4, 5도 정도 되는데, 자, 이 찬 공기가 지금 내려오면서 바깥 찬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9일 아침이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내일로부터 한 5일 정도가 이렇게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는 그런 강한 추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정말 주변에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하루 만에 5도, 10도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한랭 질환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좀 특히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이 한랭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온열 질환으로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한랭 질환, 그러니까 저체온증,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그 저체온증이 있겠고, 한랭 질환이라면 또 동상, 피부나 조직이 얼어서 괴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창,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이 한랭 질환인데, 이 한랭 질환은 대비만 잘하면 충분히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실내 온도를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그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또 바깥에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겠고, 바깥 나갈 때는 역시 보온에 신경을 써야 이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아까 전에 추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공기 흐름 때문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올겨울에 그다지 강한 추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겨울에, 그러니까 저희도는 1년 내내 그 적도 부근은 따뜻한 공기, 북극은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늘 남쪽보다는 이제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중위도와 북극과의 그 온도 차이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북극에 있는 폴라 볼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극 소용돌이가 강하게 있느냐, 그러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위도가
비교적 덜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자 북극의 폴라 볼텍스가 느슨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 동아시아 쪽으로는 이 북극의 찬 공기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냐면 저 북미, 캐나다, 미국 쪽, 또 저 북유럽 쪽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상당히 우리 동아시아 쪽보다 이제 추운데 이렇게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북극 진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중위도와 북극 간의 기압차가 크면 북극 진동 지수가 양을 보이고 이러면 그 제트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과 중위도의 기압 차이가 적으면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값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에 머물러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쳐지면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쪽 동아시아 지역은 그 북극의 찬 공기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영하 한 30도 가량의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북극에서 제대로 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 좀 시베리아 쪽 있는 그런 북극 남쪽에 있는 찬 공기가 이번에 제대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게 한 약 5.5km 상층의 영하 한 35도 가량의 찬 공기.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상승에 지배하게 되면 추위가 이제 일주일 열흘 이상 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열흘 정도 더 추울 그러네. 근데 그렇게 오래 버티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찬 공기가 한 적어도 한 5일 정도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한 9일 이후 10일부터는 이 상층에 있는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지면서 이내 한 기온이 영하 한 11도, 12도 정도 떨어졌다가 서울 다시 이제 한 3, 4일 뒤에는 오르니까 이번 추위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찬 공기가 뭐 막혀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추위가 그냥 일시적으로 짧은 그런 추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추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부터 충남, 호남, 제주 폭설이 예상된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또 전북 지역에는 최고 30cm 달하는 폭설도 좀 예보가 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바다와 그 위를 지나는 공기와의 차, 이걸 해기차라고 하는데 이 해기차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눈구름이 많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오늘이 7일 밤인데 8일, 9일까지 충청남도의 남쪽,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북쪽, 그러니까 이쪽 서해안과 내륙 쪽에 한 사나흘간에 40cm 가량의 그런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북쪽에서 내리는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바다 효과에 의해서 해기차에 의한 눈굴이 만들어지고 또 상층 전리저기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층 기압골이 1차, 2차 휙휙 그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눈구름을 더 발달시키기 때문에 내일 밤과 모레 아침 그러니까 이제 7일 밤, 8일 밤, 9일 오전까지 약 이틀 반에 걸쳐서 한 30cm, 40cm 많은 곳은 오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지난번 첫눈 때도 그 상당히 많은 눈으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인은 따뜻한 바다 위를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cm면 뭐 엄청 많이 내리고 물론 적설이기는 하지만 많은 양의 눈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첫눈 때는 이제 습설로 무거운 눈이 내려서 큰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기온이 좀 낮은 상태에서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건설이다, 뭐 습설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0cm, 40cm 눈이 내리면 건설이건 습설이건 그 비닐하우스나 그 약한 축사 이런 데는 붕괴할
할 가능성이 이번 그 폭설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강한 추위와 또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네, 대비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